근데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동산 불로소로 환수하겠다. 약자 1편. 일산대교 통행료. 이 수익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야. 맥커리가. 국민연금이. 막아야 돼. 하는 사람이 이 대장동에 대해서 이름도 듣던 보다 화천대유인지 천화동인지 여기가 그 돈을 가져가게 하는 걸 놔뒀다는 것 자체가 일자라고 조금 도덕적으로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 스캔들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일자라고 능력 있는 이재명이라는 그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아이템이다 이건. 그래서 저는 대선 정국에서 본선 갔을 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건.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참 이 뭔가를 엮는 거는 엮는 사람들 자유지만 엮이는 사람들은 참 피곤하겠다 네. 생각이 드는 게 피곤하죠. 우리 1157 대원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엮었어요 저희를. 어떻게 엮었냐면 읽어드릴게요. 역시 한동훈 검사의 친구 김태현 변호사의 대학교 후배 이재익 PD가 진행하는 태원건설 라디오 참 편향적이에요. 너무 멀리 갔어. 저기 그 제가 청취자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1157 대원님 참 제가 사랑하는 청취자지만 좀 많이 좀 가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자, 눈도끼비님은 이 코너를 시그니처 베스트 코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법대로 하는 시간이죠. 용호 상박 아비규환 50보 100보 난형 난제 무관지옥 막사가 막가 백중지세 난리부르는 법률 코너입니다. 법대로 해 그냥. 이분들 늘 법대로 하는 분들입니다. 왜냐? 법조인들이니까요. 자,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나와 있고.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좀 멀리 from Atlanta TH 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휴 때 어디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박지훈 변호사 어디 계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서울에 여기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고 일도 예, 하고 판교에 있었습니다. 판교에 대장동 위에. 방송 실력이 전혀 녹슬지 않았어요. 이제도 대장동 위에 대장동하고 가까워요. 10분 거리입니다. 네. 집이. 아 그럼 실제로 실사도 나갈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대장동 쪽에 분양 알아보러 갔다가 오 실제로 가본 적도 있다. 고압선 눌러서 보기 싫어서 안 갔어요. 아 저는 참 판교 신경 쪽으로 그냥. 거슬린다. 네. 자 김준호 변호사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는 아니요 방역수칙 지키느라 일단 제사를 저희 취소해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고 성묘를 대체하려고 그랬거든요. 3인으로. 근데 그날 당일날 폭우가 와서 아이고. 그것도 취소하고 뭐 그냥 이런 얘기가 있죠. 핑계는 되기 나름이다. 뜻만 폭우로 있으면 다 취소하신 가능한. 분은 저희 부친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럼 괜찮지. 네. 최고 이제 결정권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럼 이제 감사한 거죠. TH 게임은 어떻습니까?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전에 정치쇼와 함께 아하. 오후에는 넷플릭스와 영화와 함께 일단은 영화는 극장에서 그거 봤어요. 상치와 텐닝스의 전설인가 뭐 요거. 네. 저는 마블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었습니까? 근데 나는 보셨어요? 봤죠. 그래서 저는 거기 저 누구지? 양조위가 악역이잖아요. 네. 양조위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조위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본을 아무리 읽어도 왜 이 여기 악역인지 몰라서 고민했다라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주인공의 상치가 나는 우리 아빠를 꼭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잖아요. 걔는 뭐에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화가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그런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상해. 근데 봤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DP하고 오징어 게임. 아이 그리고 여기 저 우리 작가님 올려주셨네. 아수라도 맞지.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 아수라. 그냥 영화 봤던데. 알았어. 정우성 팬이야. 황정민이랑. 그리고 또 에이, 영화 또 아수라. 있어. 야, 진짜 이거 싫어요? 네. 어저께 내가 아수라도 봤잖아요. 예전에 본 건 한 번 더 봤어. 그냥 네. 안남 씨가 어떤 시인지 궁금하더라고. 성남은 아니고 거기는 안남. 안남시. 안남시인가 안남시. 네, 안남 씨 봤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이제 손흥민 경기를 봤거든요. 첼시랑 토트넘. 전반전까지 0대0이었는데 잠깐 제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첼시는 며칠 전 아니에요? 올버튼 어저께- 아니에요 어제는? 어디 울버햄튼. 재방송이었어. 그럼 네. 그게? 재방송 봤구나 내가. 자 이렇습니다. 근데- 이래요 지금. 근데 2대0이 됐길래 보기 싫어가지고 딴 데를 막 돌렸거든요. 근데 케이블 채널 저 뒤에 약간 잘 모르는 채널이잖아요. 네, 번호 맞는데. 영화를 하나 하더라고. 봤어. 뭔지 알아? 말해도 돼요? 엠마 부인 3. 아 고전 영화. 김부선 씨 주인공. 뭐 내용만 안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봤잖아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아수라를 보고 김부선 주연의 에마 부인 3를 봤다.
MRV는 내가 그냥 돌리다가 나와서 봤다니까. 문화까지 정치에 이용하고 참 어디서 좀 야. 대단하시네. 아니 나는 그냥 봤다는데 당신들이 해석 이상하는 거지. 난 어제 이거는 봤어. 사실 그 전두환 정권에서 그 그렇죠. 3S라고 해서 많이 봐요 보고 싶은 거. 국민들을 하더라고. 우매화 시키려고 했던 약간 그런 느낌. 아수라 봤어요, 봤습니까? 예전에 봤고요. 저는 그 넷플릭스는 이용을 안 해서 왓챠로 연휴 때 부통령이 필요해 시리즈를 이제 겨우 완주를 해가지고 미국 드라마. 아, 개성 있어도 나는 넷플릭스도 안 보고 왓챠를 본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정의당이다. 토종을 선택한 외국 영화도 자본보다는 그렇고. 저는 박준변은 저도 요즘 때문에- 공교롭게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긴 했는데 금방 재밌더라고요. 음. 영화로는 더킹 음. 하더라고. 토킹 재밌어. 자기 색깔에 맞는 거 또 어. 검찰 부패를 아, 또 더킹 재밌어. 다루는 또 더킹을 또 보고 여긴 또 안남시의 어마어마한 이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하나씩 큰 아이템 오늘 딱 두 개만 있거든요.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있는 아직 의혹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두 개만 딱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얘기부터 해보죠. 자 지금 특검 얘기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 해라 반긴다 빨리 해달라 철저하게 해달라 수사는. 그런데 특검하고 국정조사는 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냥도 아니고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수사랑 특검은 달리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현 정부의 사람이긴 하지만 조사는 계속 받아왔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그래서 굳이 뭐 검사라든지 경찰에서 이재명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 특검하는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대선 전국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되면 이거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얘기만 하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드러난 수사 고발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곧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또 이번에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을 한 번 받았었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명예 허위사실 공표죄죠. 그래서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사안 자체가 사안의 성격이. 자, 저는 김준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패보다는 무능 프레임이 차라리 적합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자 입장에서. 네, 제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박준변 괜찮으세요? 계속 기침을. 아, 왜냐면 이분이 그 특징이 거짓말하면 기침하거든요. 아이템이 곤란한 그렇다고 거짓 아이템이니까 기침까지 그건 하시네요. 와, 이런 이런 건가? 어떡하지? 방송 천재세요. 하여튼. 잠깐 마이크 내리고 좀 기침을. 네. 여하튼 저는 이제 이게 아무리 나와도 무능 쪽에 차라리 가깝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부패한 이재명 이 프레임은 먹히지도 않을 거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되는 게 좋으니까 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더 길어지잖아요. 이 사안이.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지만 이재명을 지우고 보더라도 이 사안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특검을 하면 너무 길어지고 굳이 특검까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굳이 뭐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그 특검 인사가 누가냐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논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뭐 한 중립적인 김태현 뭐 이 정도 좀 돼야 특검이 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좀 안 그러면 전 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그 뭐라 국정농단 사건 그 조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어떻습니까? 한국 특검이요? 관련자인데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안 뛴 적 던져본 없어. 거예요. 독한 개가 네? 한번 던져봤어요. 가짜 수산업자 냉동 오징어도 깼고 추석연휴 또 오징어 게임 보셨을까? 그분은? 그럼 이제 딱 그 포르쉐 타고 와가지고 딱 특검 시작하는 거 수사 시작하는 거죠. 이 포르쉐가 반환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 자, 어쨌든 김태현 변호사는 특검과 이 국정조사 어떻게 봅니까? 국정조사는 안 받는다고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국정조사는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쟁화돼 있으니까 그럼 이해해요. 근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 형태하고 기관을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받으면 야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특임관이든 특별관사 마음대로 해. 난 다 받을게. 가 맞는 거지. 수사는 받겠는데 특검은 싫은데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걱정합니까 그거를? 예? 어차피 그런 게 맞는 거죠. 다 받는다. 받을 거면 깔끔하게 뭘 하든 다 받겠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특검 수사는 안 받겠다고 해요. 수사는 받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속을 읽을 수는 없으나 순수하고 수사적인 측면을 볼게요. 본인한테는 중앙지검 수사가 좀 유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원래 이거의 관할은
원래 관할은 성남지청이거든요. 사실 네. 성남지청장 누구게요? 박은정 지청장. 박은정 맞죠? 예전에 이종근 검사장 부인, 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원래 TV에도 여러 번 등장하셨던 네. 분이죠. 그다음에 성남지청 상위 수원지검장 누구게요? 신성식 지검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 고발 들었으니까 중앙지검 수사팀 꾸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이성문 또 대표를 하고. 조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부터 1, 2, 3, 4 차장 그 밑에 라인업을 봤을 때 아무래도 특검도 물론 민주당이 키를 주고 있고 결국 두 명 중에서 대통령 임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친야적인 인물이 올 수는 없어요. 구조상.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최소 중립적인 인물이 온다고 치면 수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 수사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구조가 특검보다는 중앙지검이나 또는 수원지검, 성남지검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을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하고 국힘 이 특검 얘기를 계속하는 건 이것도 민주당이 안 받으면 못하잖아요. 네. 이걸 길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짧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10월 중순까지 있을 여당의 후보 경선 국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보 선출 이후에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길게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사는 야 그래도 특검은 좀 껄쩍지근하지 않겠어? 라는 게 있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되게 수사를 받겠다는 사람이 두 개요. 정말 떳떳하든지 떳떳하게 하든지 모든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수사 받겠습니다. 실제로 떳떳하든지 아니면 떳떳한 척을 진짜 하는 건지. 떳떳한지 떳떳한 모든 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잖아. 그래요. 예. 받겠다고 하면 다 받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고. 자, 근데 우리 왜 생각이고 특검은 굳이 안할 필요가 국면이 없다는 다르잖아요. 거예요? 국면 대선 국면이에요.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특검 받고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연관성이 있는데 언론에서 난리를 치죠. 왜냐하면 1위 후보이기도 하고 보수 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언론도 있을 거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 합쳐졌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데 지금 보도를 뭐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거 하나 그럼 질문 질문 검찰은 바라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질문부터. 이재명 지사 이걸 국힘 게이트라고 그랬거든요. 국힘 게이트라고. 국힘 게이트. 그거는 국힘의 오래된 부패자를 다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 게이트 특검 하시자고.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수사 범위에 나 관련 사건에서 하시자고. 아니, 할 그럼에도 거예요? 불구하고 이 사건이 대선하고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하기가 어렵다는 아니 거죠. 국힘 게이트 수사하는데 뭐 대선 아니, 못 서로 하죠. 형식과 부담돼서 이- 지원을 안 해요. 안 해죠. 특검에. 형식과 모양새 이거는 좀 네네. 뒤로 하고 안에 이 사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그 포인트만 짚어보면은 화천대유라는 그 문제의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있죠. 성남의 뜰. 요 이제 사업계획서 접수하고 너무 빨리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한 게 아니냐. 여기에 예. 이재명 지사 입김을 넣어가지고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 일단은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저는 뭐 들었긴 다 들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나 했던 분들 핵심 관계. 전문가 아니 뭐 여기서 말고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을 끌면 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결정하고 그 이전에 이미 거의 다 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게 다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큰 문제가 이걸 갖고 오히려 잘했다고 봐야 되지 이걸 잘못했다고 보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런 이게 빨리 뽑은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하루 만에 뽑은 게 뭔가 부당하다는 건지 이건 사실 저는 이거는 요거 사실 특정 분야죠. 변호사들도 요런 네. 거 이거 안 해본 하는 사람만 알아요. 사람들은 제가 잘 봤을 알죠. 때는. 변호사도 그렇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국힘 게이트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국힘 게이트로는 수사하시자고 그냥 특검하시자는 건데 국힘 게이트라는 게 예전에 LH가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신모 의원이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겁니다. 그때 MB 때인가요? 네, MB 때 그 사람이 이거 LH 왜 민간에서 해야 된다. LH 하면 안 신영수 의원 된다. 동생이 구속됐죠. 네, 그래서 그 동생이 구속도 되고 뭐 변호사들도 로비하다가 구속되고 근데 그때 구속됐던 변호사가 또 천화동에는 관련이 있더라고 또 야, 살아 돌아왔어 10년 만에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게 민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먹잇감이라는 거잖아요. 네. 구조 자체가. 근데 그거를 민간이 먹잇감이 되는 걸 싫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저 민관 합동을 했다는 거 아니야. 공공 개발로 공영하는 걸로. 그러면은 다른 어떤 개발보다 민을 선정하는데 신중하는 게 맞죠. 왜? 한 번 손을 탔던 거거든 이건. 여러 사람이 구속이 됐던 거고 이재명 지사 반대 정파에서 민간으로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어느 때부터 신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쟁점이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 결정했다.
그것도 일주일 설립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회사한테 그게 저는 시장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이었을까? 자, 잘한 걸까? 이런 직접 거- 상식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 그래서 보도 나오잖아요. 상식 잠깐만 박 변호사. 상식이라고 소용없다. 자, 지금 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내부자들이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유동규 당시 본부장한테 네. 이거 이대로 가면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될 겁니다. 당시에도 지적한 사람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럼 다른- 유동규 본부장은 묵살했다는 거잖아. 다른 자, 만약에 컨소시엄 그러니까 김종현 변호사 저는 들어보고. 더 밝혀져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원유철 의원 문제, 곽상도 의원 문제, 또 다 이제 국민의힘 쪽이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더 파헤쳐지고 더 진실 의혹 규명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손준성 검사건이랑 똑같은데 이재명 지사 뭐 형사 책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여기 예상이죠, 이거는. 네, 제 예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흘러나간 게 없고 실제로 여태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래서 필요하면 수사하고 의혹 더 제기할 문제인데 이거 정치적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되치기를 국민의힘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 될 문제고, 근데 하루 만에 뭐 채점 끝났다고 해서 문제다?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큰 이슈와 쟁점은 아닌 것 사실은 같아요. 이게 참 많이 잘 전문가 뭐 오늘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법대로 해 좀 전문하는 변호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는 회계사나 예. 들여다볼 수 있는. 근데 뭐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식에 다 얘기를 하면 그만큼 돈 번 것도 다 이상하고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왜 이 사업이 만들어졌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 성남시가 어떻게 개입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뭐 연관성이 1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다 얼기 점선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게 하천대유인가 그쪽이고 거기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왜 성남시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지금 수익이 지나치게 컸다는 것도 또 쟁점 중에 걔들이 본 하나지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보도되는 것좀 안타까운 게 네. 5천만 원 넣었는데 500억 벌었으니까 말이 안 된다. 근데 5천만 원 자본금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투자가 막 항상 다르죠. 항상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짧게 법인 설립했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 5천밖에 안 되겠죠. 왜 비싸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얘기에 따르면 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50억 정도를 끌어들이고 자금을 갖고 와도 땅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갖고 한 거고 500억이 땅값 올라서 벌은 거고 그럼 350억 정도 되고 500 벌었으면 그러면 뭐 별 문제 납득할 만한 수익률이 그러니까 저는 보통의 그렇거든요. 통상적인 부동산이 관이 낀 문제가 됐을 때와 되게 다른 게 극단적인 게 예를 들어 LCT가 있잖아요.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인허가를 내줘서 민간에 엄청난 개발 이익을 줬다. 아니면 서로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밀어 넣는데 답 안 나오고 돈을 밀어 넣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새만금. 전북 도민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땐 실패한 사업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성남시가 돈을 어쨌든 이익을 봤어요. 그럼 왜 성남시가 공영개발 100%를 못했냐? 그건 그때 부채 비율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성남시가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 순수 공영개발을 할 수 없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이 자기 대에 성과를 내고 싶었겠죠. 뭔가 개발을 하고 더 인구를 늘리고 도시의 개발을 하는 것이 자기 성과로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 민관 공동으로 하고 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쉐어하게 하고 공영 개발로 해서 자신들도 이익을 가져가서 그걸 잘 쓰겠다.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익 배분 구조가 왜 화천대유가 용역비 정도의 혹은 그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 더 많은 배당을 갖도록 설계돼 있었냐. 이 무능 혹은 이 거를 인정해주고 묵인해준 거는 왜 그런 거냐. 그때 입찰에 들어온 다른 두 개 컨소시엄과는 뭐가 달랐느냐. 점수가 어떻게 배점이 됐느냐. 이건 투명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뭐 무능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심한 무능도 아닌 거예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1,800억이라고 보든 5,000억이라고 보든 그거는 정치적으로 시시비비는 좀 액수 카운트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더 흥분할 문제가 아니라 차분하게 5,000억은 바라보는 아니고 문제입니다. 네, 저는 1,800억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그 기부 체납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도로 놔주고 터널 뚫어주고 이런 거는 기부 체납 항상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도로를 놔야 자기들 아파트 분양이 잘 돼요. 형식은 기부 체납해서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공적 이익으로 환수했다라고 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다 합쳐서 5천억을 합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이 화천대유 얘네들이 땅 몇 개를 분양을 받았다고. 네.
수의계약으로. 블록을 지정한 네. 수의계약으로 한 65% 정도 가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싸게 준 거거든요. 왜 이렇게 싸게 줬어?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협약서 일종의 MOU 같은 건데 협약서 줘봐. 안 줘요. 중요한 건 협약서가 왜 그렇게 썼어? 왜냐면 누가 봐도 화천대유한테 땅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사람한테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만큼 메리트가 어디 있어요? 다 하지. 땅 싸게 살 수 있으면 땅 살 돈이 없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구조를 짰냐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실무진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라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밀어붙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웃긴 게 모든 장사가 마찬가지잖아요. 잠깐만요. 이 웃긴 얘기는 3분 뒤에 합시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THK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사특공대요. 자, 요 그 화천대유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정리하고 그다음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이 고발 사주 얘기를 해볼 텐데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우리 저 THK 한번 읽어보실까요? 6957 대원입니다. 6957 대원이세요. 건설 쪽에서 20년 이상 일한 지인이 그러는데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 보는 쪽을 도둑 취급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수익 보는 쪽을 리스크 안고 투자했으니 당연하다고 옹호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중잣대라고 하던데요. 이것도 논리가 있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돈을 1원도 안 받았다. 전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가정이에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네. 안 나올 거라고. 어차피 대선에서는 프레임 대 프레임의 싸움이고 이미지의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동산 불로소로 환수하겠다. 약자 일편. 일산대교 통행료. 이 수익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야. 맥커리가. 국민연금이. 막아야 돼. 하는 사람이 이 대장동에 대해서 이름도 듣던 보다 화천대유인지 천화동인지 여기가 그 돈을 가져가게 하는 걸 놔뒀다는 것 자체가 일자라고 조금 도덕적으로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 스캔들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일자라고 능력 있는 이재명이라는 그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아이템이다 이건. 그래서 저는 대선 정국에서 본선 갔을 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건.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은 제일 민감한 게 돈. 거기다 부동산 이거거든요. 까놓고서 LH 그게 수사가 나온 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거거든요. 그게 사실 이번에 그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그렇죠. 결과를 또 가져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하고 넘어갈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고 네. 이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자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성남시에서 5천억 막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을 팔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제일 좋죠. 모든 자영업자들 네. 소망이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비싸게 사오든지 싸게 팔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봉익임살담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화천대유 민간 100%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이 안 났을 거예요. 왜? 그러면 토지 수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비싸게 살 수밖에. 시간도 엄청 시행 사업은 시간이 돈입니다. 네. 시간에 그냥 돈이 죽는 거 이자 계속 나가면서 시간도 길어졌을 거고 토지 조성비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익이 안 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성남 도시개발 다 해줬어요. 토지 수용입니다. 시간도 한 4년인가로 끝났어요. 토지 매입비도 쌌어요. 그 원가 덜 들어갑니다. 그 원가 덜 들어가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민간이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아요. 비싸게 팔아요. 싸게 사서 제값 주고 파는 거예요. 전점을 이 구조를 몰랐어 애초에? 아니 자, 요거 오전 방송에서 얘기 못 방송에 변호사 듣고 방송에 짧게 해야 뭘 치고 들어갈 수 있고 뭐 다 100마디 대표선에 나지 안 할게. 아니 하셔도 돼요. 하셔야 되는데 여기 혼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일산 그거하고 두 개 비교를 하는 걸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일산대교 관련해서 계속 예쁘면 다 까먹죠 자꾸. 너무 길고 이 얘기저기 하다 보니까 네. 논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MB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민간 개발을 지금 LH에서 하락하는 걸 민간로 돌렸던 게 네. 이명박 때고 그걸 다시 성남시장으로 본인이 되면서 공공으로 간 거예요. 역사를 네.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공공으로 가가지고 이 돈을 공공개발 민간을 합친 게 아니고 원래 공공을 하려는 걸 MB가 민간으로 MB 정부는 다른 저쪽 정부죠.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부에서 민간을 하던 거를
성남시장으로 오면서 지자체장이 기초지자체장이 그것을 공공으로 일부 데리고 온 그러니까 겁니다. 절충안을 내놓은 거죠. 완전 역사 시신 보면 완전 다른 거예요. 네. 민간으로 하던 거를 공공으로 한 거지 공공으로 하던 거를 민간한테 준 게 아니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거죠. 일산대교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 자체는 MB가 민간한테 다 주려고 했던 거를 절반을 돌려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 그거하고 또 일산대교 다 똑같이 봅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거고요. 뭐 우리나라가 똑같은 정권이 잡은 게 아니고 당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추구하는 그 패턴이 달라요. MB는 민간에 하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쪽의 철학을 그걸 돌려놨던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면 다 섞인다고요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시행될 때 특혜인지 아니면 그게 더 좋은 건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성남시에서 백현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계속 공공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 때 성남시의 백현지구를 현대중공업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 반대도 많고 뭐 논란이 많고 이래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줘요. 근데 그게 통과가 마지막에 된 건 은수미 시장 때 통과가 됐는데 협약은 중간에 바뀌어요. 이재명 시장 시절에. 거기가 어디냐면 정자동에 그 자버월드라고 있거든요. 파크뷰 아파트 알죠, 바로 알죠. 앞에. 알죠. 그 바로 옆에 잘 몇천 아는데요. 평 땅이 있어요. 그게 시유지예요. 거기 어떻게 계약을 했냐? 20년 동안 대부 계약을 해줍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에.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이 거기 R&D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20년 후에 그 땅을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격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남시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에 도시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한쪽에 20년 계약 주고 싸게 계약 줘가지고 대부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공공이익과 특혜를 맞바꿔 맞는 거죠. 일종의. 공공이익이라는 게 근데 세수로 들어오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익을 환수되는 건 아니고 일자리 나중에 같은 거 땅을 넓은 파는 건데 의미에서 땅을 공공이익이라고 팔아도 한다면. 감정평가액에 팔면 사실 싸게 파는 거고 누가 네. 보면 특혜예요. 이게 근데 도시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재명 그 은수미 이렇게 넘어오면서 시행된 일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전에는 백현지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왜 재벌한테 이런 특혜를 줘? 어떤 데는 야 우리 쪽에 일자리와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도시의 가치가 늘어나. 이게 되게 사실 상충되는 논리가 부딪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전반적으로 막 모든 개발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으로만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리스크와 다양한 논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넓게 한번 또 같이 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네요. 예. 다시 김준호 변호사 또 시작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우리 그 시사특공대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 의견들이 뭐냐면 하나만 일단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정길수 대원. 그런데 그 화천대유라는 그 동네에 그 이재명이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많이 가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문자들이 오고 있어요. 강천우 검사장?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강찬우 그분이랑 이제 권순일 대법관 이 문제인데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후수랬지 어쩌고 해서 이재명한테 무죄를 줬으니까 나중에 화천대유 고문을 시켜줬다? 그렇게 권순일 대법관이란 분이 사실 굉장히 법리에 정통하고 네. 또 보수적인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때 법원 행정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쉽게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공격용으로 저는 보고요. 그 강찬우 검사장 지검장. 그분은 변호인이어서 넘어갔다는 건데 근데 이 모든 분들이 그 곽상도 의원도 민정수석 출신이었죠. 네. 이 모든 게 그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와의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더 높은 것 같지. 거기서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거기 들어간다. 저는 약간 그림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권순일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구나. 잠깐만요. 맞아. 그러니까 권순일 이제 대법관이 무슨 뭐 캐스팅 보트 대법원 그 할 때 근데 여러 가지 판결을 했어요. 무죄 취지의 발적 판결을 낼 때 안희정 판결도 내리고 대법관 중에 한 명은 그렇게 근데 그 캐스팅 보트 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에 계속 그런 얘기를 네. 내부계 밖에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7대5 아니었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7대5라면 캐스팅 보트를 할 성립되지 않고 돌리는. 않죠. 네.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명이 김선수 대법관이 빠져버렸거든요. 원래 13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했던 대법관이에요. 굳이 분류하자면 또 이런 얘기 좀 싫지만 국민의힘에 가까운 오히려 성격을 갖고 성향은 있다. 강찬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박영수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인물입니다. 박영수 특검도 여기 나오는 곽상도는 예전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고 원유철도 국민의힘 그쪽에 대표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싹 다 그쪽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분류하자면 그쪽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랑 연관성이 있다? 보기에는 전 조금 무리한 그냥 나온 몇 가지 보고 모든 사람 다 저한테 물어봐요.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핵구나 저 사람 그래 연결되구나 사후수레죄 이런 건 너무나 나간 해석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전 사후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누구 잘 쓰는 표현으로 냄새가 무럭무럭 나는 건 맞죠. 권순일 대법관의 행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많이 올라오는 거죠. 대법관 같은 사람이 저는 대법관들 무겁습니다. 몸이. 사건도 가려받아요. 개업했을 때. 본인의 명예가 있고 네. 그리고 돈도 또 비싸게 왜냐면 자기가 너무 싸게 받으면 밑에 고법 부장 출신들이 그런 부분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있습니다. 시작 예, 꼰탁해지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예, 뭐라 또 대법관님이 이런 거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못 먹거든요 이런다고요. 사건도 가려받고 저는 살다 대법관 출신이 시행사 고문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시행이라는 사가 아주 나쁜 사업은 아닌데 우리 사회에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 투기 같기도 하고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시행사에서 탈도 많이 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전직 검찰총장한테 저희 의뢰인 사건 부탁드려 갔었거든요. 큰 시행. 야, 내가 총장까지 했는데 시행사 사건 어떻게 하냐? 딱 이러시더라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대법관까지 했던 사람이 시행사 고문을 했어? 이상하죠. 근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던 거 중 하나만 바로 틀린 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김선우 대법관 빠지고 12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 합의 과정이 제일 마지막 들어온 연차 어린 대법관 모두 의견 얘기하면 지금 그다음부터 이재명 그 지사 재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네. 5대5에서 최선임 대법관이 권순일이에요. 그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 무죄 6대5 됐어요. 마지막 원장은 관례상 다수에 갑니다. 그래서 원장 그냥 그래서 실도가 되는 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그래서 있겠네요.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맞아. 그건 팩트예요.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권순일 대법관 유죄 6대5면은 저 원장도 그럼 유죄로 갈게 이랬을 거라고 그냥 관례상 반대로 한다는 칠때가 거예요. 됐을 테니까. 관례 왜냐 거기서 아니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대법관. 왜냐 거기서 6대6 되면 어떡할 건데 다시 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야 뭐 그 당시 무죄 막야 이거 정치적 판결 아니야 했을 때 많이 민주당 얘기가 야 권순일이 무죄 썼잖아. 권순일은 국힘 성향이잖아. 아까 지금 박지훈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판결 아니야. 법대랑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화천대유 갔어요. 시행사에서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500씩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일 하는 것도 웃겨. 권순일 대법관한테 기자들 물어보면 난 한 거 없고 전화만 받았는데 이럽니다. 화천대유 사장한테 물어보면 우리 대법관님이 뭐 우리 전신주 옮기는 것 때문에 사무실도 몇 번이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래요. 뭐가 맞아?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는 무죄할 때 대장동 사건은 잘 보지도 않았어 이럽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사건 쟁점 올라온 거 안 봅니까? 허위사실 유포 하나 중에 대장동이 들어가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 근데 그걸 안 봤다고 모른다고 대장동이라는 게 사건에 있었다는 거를 대법관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해방들이 이상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관례라는 거 처음 들어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게 말이 되나요? 대법원장이 그러면 다수야. 그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만약에 뭐 어쨌든 5대5에서 6대5 만든 건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할 수가 없죠. 네. 아니 왜 할 수가 없어? 합의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데 무죄 취지에 그래서 좀 주장을 저는 어거지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대법관이라면 조금 그런 문제될 만한 거 안 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모든 거를 잘못한 것처럼 범죄인 것처럼 오히려 상대 진영 사람으로 저는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엮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권순일 대법관을 국민의힘에서 엮을수록 이재명 선본에게 되게 유리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경강부회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용하고 있다, 그렇죠. 오독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이거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 전국의 변호사들한테 제일 미워하는 대법관이잖아요. 우리 형사 약정 못 받게 만드는 형사 성공 보수는 무효다라는 그거를 이분이 하신 이분이 주신 타격하자면 타격 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본인의 처신은 부적절하죠. 본인의 처신은 부적절한데 이거 가지고 한다 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유효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한 10여 분 남았는데 지금 김철민 우리 특공대원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듣다 고만 해라 말 묻다 아이가 윤석열이 얘기 좀 하자. 덮였어요. 할 라고 수도 했는데. 없어요. 성공한 거예요. 뭐 요거를 시작해 볼까요? 예. 저희 뭐 SBS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집사부일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란도 말고 자기 집도 구경시켜주고 혹시 뭐
짧게 그 영상이라도 보셨는지. 못 봤습니다.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근데- 다만 그래도 추석 때가 제일 핵심인데 이낙연 후보도 찍었다면서요. 네. 이낙연 후보 제일 급한데 편성이 꼭 윤석열 먼저였냐. SBS의 편성이 좀 아니 이낙연 후보는 지금 자기 주변 사람들 뭐 방송도 많이 못 나오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한번 해주지. 제가 누가 뭘 하겠어요. 편성 부부장님을 제가 잘 개인적으로 몰라가지고 못 여쭤보고. 1번이 그게 약간- 제일 이득이긴 해요. 1번이 제일 이득이고 추석 때 한다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런 근데- 면에서는 뭐 하여튼 SBS가 약간 조금 더 좀 잘 명민하게 나는 움직였으면 편성에 관여하지 저는 않으니까 이낙연 잘 후보를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했겠다라는 저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뭐 못하죠. 어떻게 먼저 해요? 3등을. 어. 이건 순서대.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순서대로 그렇게 한것 따지면 같다. 홍준표 후보 야 내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나도 빅4인데 왜 나는 안 찍어서 그러게요. 이랬을 저도 거거든. 왜 이거 왜 녹화할 모르겠어요. 때도 다르니까. 난 모르긴 몰라도 이게 녹화 버전으로 봤을 때 아마 양 후보들 섭외할 때 한참 전에. 당시 무슨 SBS 여론조사 기준으로 1, 2, 3등 끊어서 순서대 했을 거라고.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여기서 이낙연 급하니까 이낙연 그걸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이제 경선 그건- 과정이 아니, 시간이 그건- 다르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당시 홍준표 후보 너무 기계적으로? 낮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왜냐면 지금 찍었으면 빅4 4명 찍었겠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방송국 저도 이렇게 여기에 뭐 시작하면은 어떤 의견이 개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확실히- 후보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 동의를 내용은 받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내용이요? 저는 다 못 봤는데 보다가 우리 와이프가 그런 생각 하더라고. 야 계란말이 나보다 더 잘해. 막 그러니까 저도 계란말이 꽂혀가지고. 그거 하나 잡고 저는 계란말이 만드는 것까지 보고 일정에서 나갔어요. 사실 그게 시청률로 따지면 영화보러 갔다, 김건희 쌍치. 씨가 나왔어야 시청률이 대박을 쳤을 텐데. 너무 또 민감해지는. 그러니까 분들이 그저 많으니까. 지난번에도 자, 우리 종편에 이제 나경원 후보랑 박영선 후보 나왔던 게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울시장 네. 그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1번이 주목받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음. 상당히 주목받았고 박영선 후보는 나왔던 건 아는데 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뭐 이제 이재명 이당이 다 나온다 그랬죠. 이재명 네, 후보 네. 나오죠. 2번 3번은 뭐 주목받을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어떤 걸 찍더라도 뭐 이제는 순서를 안 어떻게 봅니다. 선정했지만 근데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안 나오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다가 화천대유가 제일 뜨거울 때인데 공교롭게 그때 예능 나와서 그 모습이 본인에 절대 도움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럴 때냐 이런. 네, 지금 왜냐면 예전에 찍은 거지만 시청자들은 어제 찍은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 단 한두 가지밖에 못 짚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것도 핵심부터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손준성 보내면 손준성은 그 검사 손준성이 맞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다들 됐어요. 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문제는 자 그러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1번 알았느냐, 2번 알고 지시했느냐 요건데 이게 그럴 거냐와 이게 수사를 통해 그렇죠. 밝혀질 거냐. 또 다른 지금까지는 문제. 뭐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달리 성숙된 부분은 뭐냐면 손준성 말고 제3의 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3의 검사든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는 손준성 개인의 일이 아닌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이나 좀 공적인 일에 가깝다면 지금 단계에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전진돼 있다. 그렇다고 뭐 윤석열 당시 총장하고 연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요. 물론 뭐 거기서 진술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진술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손준성 검사가 이제 후배 검사 내지 수사관한테 뭐 그런 어떤 내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료를 뽑으랬거나 그 정도는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자, 조심스러워요. 예. 몰랐다고 하겠죠. 예. 근데 밝힐 제가 거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나 이런 정도의 정보를 취급하면 명시적인 발언은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뭐 저기 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얘기를 좀 건네놨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고를 하지 막 또 모양 빠지게 총장님 제가 요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건데 초안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일하면 진짜 무능한 거죠. 자, 근데 자, 요렇게 지금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입니다. SNS에 떡하니 썼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이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로 무슨 근거로? 모르죠, 그건 뭐.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밑도 끝도 근데 이거를 휴대전화 SNS에다 까져야 뭐 됩니다. 저 감찰 자료 막 공개했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비밀보호 위반이고 공무상 네. 비밀 누설이다 고소 고발하겠다니까 내렸잖아요. 슬그머니 그 얘기는 네. 뭐예요? 법 위반 사실이 맞는 것 같거든 본인이 봐도. 본인 생각해도 아차 싶었던 거예요. 판사 출신인데. 근데 뭐 예전부터 국회 나와가지고 수사 지금 상황 말씀하시는데 일가견이 있던 분이어가지고 뭐 그냥 그때 관성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를 했는데 뭐 수사하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안 하겠죠. 대충 뭉개다가 끝나겠지. 근데 어찌됐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근거가 없다. 무슨 근거로인지 본인만이 알겠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설사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안 나올 거예요. 더군다나 공수처가 뭘 하겠어요. 네? 지금 저거 붙잡고 어버버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상황상 당시에 작년 3월에 대검에서 얼마 부임하지 얼마 안 된 손준성과 윤석열 총장의 거리감으로 봤을 때 손준성한테 윤석열 총장 야 준성아 이거 좀 해라고 시키셨을 가능성은 제로다. 회사 생활의 분위기를 그때는 짐작해봐도 윤석열 총장에서는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작업을 할 때는 확실한 아군이 아니면 시킬 수가 없어 이건. 확실한 아군이 아니면. 근데 손준성 검사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유임을 원했던 김유철 지청장을 날리고 추장관 인사로 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좀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듣기로 기획검사예요. 특수수사통이 아니야. 그게 뭐야. 윤석열 전 총장과 그동안에 수사하면서 인연이 있었던 사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야 쟤가 누구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야 이거 해가지고 야당 좀 갖다 줘. 이 시킨다? 무서운 거를 이걸.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하고 저 누구야 윤석열 총장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거기다 갖다 줘요. 그 상황에서 당시 상황 보셔야지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승인하고 뭐 손준성 검사가 뭐 안 썼다 이건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손준성한테 야 시켜서 야 저기 황교안 대표 계시는 미래터부터 너 알지 여의도 거기 갖다 줘. 그것도 유승민 의원 픽을 받은 김웅 의원을 통해서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박지원 변호사님. 가정 같은 거고. 요 이슈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네. 고발 사주 의혹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슈 자체가. 이슈가 참 덮였죠. 대장동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연결성을 찾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또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손준 검사가 본인이 보냈고 본인이 어쨌든 취합했던 거는 지금 증거가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는 뭐 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수사 결과가 발표나면 뭐 지금 검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네. 위반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대검 감찰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군데가 뛰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거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판단컨대는 그 전화기 같아요. 그 특히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전화기 그거 전화기가 이제 뭐 이스라엘 간다 안 간다 얘기는 뭐 간지 안 간지 알 수는 없지만 비변 풀려고. 그게 많이 풀린다 그러면 좀 많이 좀 국면이 바뀔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국면이 그거 바뀌기 추미애 전 어렵다. 장관이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뭔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죠. 아마도 거기 있을 것 같다는 그럴 것 같다라는 추측된 거죠. 근거를 그래서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증거가 썼다는 되기가 거예요. 어렵다. 아직은 되기 어렵다는 취지죠. 참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1시간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참 이 뭔가를 엮는 거는 엮는 사람들 자유지만 엮이는 사람들은 참 피곤하겠다 네. 생각이 드는 게 피곤하죠. 우리 1157 대원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엮었어요 저희를. 어떻게 엮었냐면 읽어드릴게요. 역시 한동훈 검사의 친구 김태현 변호사의 대학교 후배 이재익 PD가 진행하는 태원건설 라디오 참 편향적이에요. 너무 멀리 갔어요. 저기 그 제가 청취자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1157 대원님 참 제가 사랑하는 청취자지만 좀 많이 좀 가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광고 듣는 동안 좀 돌아오세요. 한 두 걸음만 저에게로 다가오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법조인과 함께한 법대로의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계속 또 이 엮기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하. 게시판에서는 커넥션.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재익이 오세훈 띄우기와 이재명 죽이기 징하네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랬어요? 지금 오세훈이라는 이름을 말 안 한 지가 120일이 됐어요 방송에서. 네. 억울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사건을 맡기지? 뒤에 누가 제가 지금- 오세훈 시장님 배우자분한테 교양 영어를 수강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오세훈 맡기시죠. 시장하고 피트니스 클럽 라커룸을 같이 쓴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 좋은 데 다니시는구나. 사우나도 그러게. 까고 막 네. 예, 좋은 데 극장도 다니시네. 까고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